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자바 개발자 기술 면접 준비 중이시군요. 특히 객체 비교, 그중에서도 이퀄스랑 해시코드, 이 부분이 좀 확실히 잡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진짜 기본인데 또 파고들면 깊어서요. 그렇죠. 은근히 헷갈리고 면접에서 꼭 물어보는 단골 주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 바탕으로 핵심만 딱딱 짚어서 면접에서 자신감 있게 설명하실 수 있게 한번 명쾌하게 정리해보죠. 바로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이게 단순히 외우는 걸 넘어서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 그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컬렉션 프레임워크랑 같이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싶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면접관들도 딱 그걸 보고 싶어 하죠. 깊이. 자, 그럼 첫 번째, 궁금해하실 만한 거. 자료에도 있었는데 왜 기본 자료형은 널이 안 되고 참조 자료형만 널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이거 은근히 기본기 질문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주 근본적인 차이인데요. 인트나 불리형 같은 기본 자료형 있잖아요. 이건 변수 자체가 값을 그 실제 데이터를 직접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아, 값을 바로 담는 그릇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값이 없음 상태가 아니라 뭐 0이든 false든 어떤 형태로든 값이 있는 거죠. 근데 스트링이나 우리가 만든 클래스 객체 같은 참조 자료형은요. 그 객체가 실제 저장된 메모리의 위치, 그러니까 주소를 저장해요. 주소를 저장한다. 네. 그래서 가리킬 객체가 없을 때, 나 지금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있어? 주소가 비어 있어. 라는 의미로 너를 쓰는 겁니다. 아하, 값을 직접 갖느냐 아니면 값이 있는 곳에 주소만 갖느냐 그 차이 때문에 널 가능 여부가 갈리는 거군요. 그럼 인티저나 불리언 같은 래퍼 클래스는요? 이건 기본형 감사한 건데 널이 되잖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 래퍼 클래스들은 기본형 값을 객체 형태로 한번 포장한 거잖아요. 네, 객체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네도 객체, 즉 참조형인 거예요. 그래서 객체처럼 널 상태를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네릭이나 리스트, 맵 같은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객체만 다루잖아요. 아, 맞다. 기본형은 못 넣죠. 네, 그래서 인트 같은 기본형 값을 이런 데 넣으려면 꼭 인티저 같은 웨퍼 객체로 바꿔야 하는데 이때 너를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여기서 또 재밌는 거. 그 보내주신 자료 코드 예제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인티저 A는 100, 인티저 B는 100. 이거는 A 이꼴 B가 true인데 갑자기 인티저 C는 200, 인티저 D는 200. 이거는 C 이꼴 D가 false가 되잖아요. 이거 진짜 면접에서 딱 물어보면 하게 되죠. 왜 다른 거죠, 이게?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죠. 면접 단골 한정 문제. 그게 바로 인티저 클래스 내부에 있는 아주 영리한 최적화, 그러니까 내부 캐싱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캐싱이요? 네. 자바가 생각하기에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의 숫자는 프로그래밍 할 때 정말 자주 쓸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범위의 인티저 객체는 미리 만들어 놓고 캐시, 일종의 저장소에 보관을 해둬요. 아, 미리 만들어 둔다고요. 네. 그래서 100처럼 이 범위 안에 값을 쓰면 변수 A랑 B는 사실 새로 객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캐시에 이미 있던 같은 객체의 주소를 받아오는 거예요. equals는 주소 비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true가 나오는 거죠. 같은 걸 가리키니까. 와, 근데 200처럼 그 캐싱 범위를 딱 벗어나면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매번 new integer 200 이렇게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C랑 D는 생긴 건 똑같아도 서로 다른 메모리 주소를 가진 별개의 객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소가 달라서 이퀄스 비교하면 false가 나오는 거군요. 그래서 래퍼 클래스끼리 비교할 때는 절대 이퀄스 쓰지 말고 꼭 이퀄스 써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equals는 주소가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실제 값 자체를 비교하니까요. 100이든 200이든 값이 같으면 true를 반환해주죠. 이야,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퀄스 얘기로 넘어가는데 이게 객체의 논리적 동등성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클래스에 정의된 equals는 equals랑 똑같이 주소 비교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 학생 객체가 있는데 학번만 같으면 같은 학생으로 보고 싶다. 이럴 때. 내용이 같으면 같은 걸로 보고 싶을 때. 그렇죠. 그럴 때 equals 메서드를 우리 클래스에 맞게 오버라이딩, 즉 재정의해서 학번이 같으면 true를 반환해라. 이렇게 기준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규약.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되던데 equals를 오버라이딩 했으면 해시 코드도 반드시 같이 오버라이딩 해야 한다.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이걸 어기면 뭐 큰일 나나요? 어휴, 큰일 나죠. 특히 해시맵이나 해시섹 같은 해시 기단 컬렉션을 쓸 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해시 기반 컬렉션이요? 네. 이 컬렉션들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찾을 때 속도를 높이려고 해시코드 값을 먼저 써요. 객체의 해시코드로 이 데이터는 대충 이쪽 그룹, 버켓에 있겠구나 하고 빠르게 찾아간 다음에 그 그룹 안에서 equals로 진짜 맞는지 최종 확인을 하거든요. 해시 코드로 먼저 위치를 찾고 equals로 확인. 정확해요. 근데 만약에 equals로는 true, 즉 내용은 같은데 해시코드 값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해시 코드가 다르니까 다른 그룹으로 가나요? 그렇죠. 해시맵 같은 애들은 해시코드가 다르네? 다른 놈이군 하고 다른 버켓에 저장해버리거나 같은 버켓에 있어도 다른 객체로 취급해서 중복 저장을 허용해버릴 수도 있어요. 또는 분명히 저장했는데 나중에 찾으려고 하면 equals로는 같은데 해시코드가 달라서 못 찾는 거죠. 와, 데이터가 막 꼬이겠네요. 네, 데이터 무결성도 깨지고 성능도 엉망이 되고 그래서 자바에서는 equals 결과가 true인 두 객체는 반드시 같은 해시코드 값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약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해시 기반 컬렉션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위한 거였군요. 완전 필수네요. 근데 해시 코드 말고 시스템.identity 아이덴티티 해시 코드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건 또 뭐죠? 언제 쓰는 건가요? 시스템.identity 해시코드. 이것도 가끔 궁금해하시죠. 이건 해시코드랑 다르게 우리가 오버라이딩 할 수 없어요.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객체의 메모리 주소 같은 정보를 이용해서 부여하는 뭐랄까 객체 고유의 식별값 같은 거예요. 고유 식별가? 네. 그래서 우리가 해시코드를 오버라이딩해서 내용 기반으로 같다고 판단하게 만들어도 시스템.identity 해시코드 값은 메모리상에 실제로 다른 위치에 있다면 다르게 나와요. 객체의 내용이 아니라 진짜 메모리상의 유일무이함,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 자체가 중요할 때 가끔 쓸 수 있습니다. 내용 말고 존재 자체의 유일함.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 Comparable Interface의 Compare to Method랑 Equals의 관계. 이것도 짚어봐야죠. 둘 다 뭔가 비교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다른 거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차이죠. equals는 두 객체가 논리적으로 같냐, 다르냐, equality 딱 두 가지 결과만 불리언으로 알려주잖아요. 네, true 아니면 false. 반면에 compare to는 객체 간의 정렬 순서를 비교해요. 그래서 결과가 세 가지예요. 내가 비교 대상보다 작으면 음수, 같으면 0, 크면 양수. 이렇게 인트 값으로 순서를 알려주는 거죠. 주로 정렬할 때 쓰이죠. 정렬 순서 비교? 그래서 Comparable Interface에 있는 거군요. 여기서도 또 일관성 얘기가 나오죠. A.equals B가 true면 A.compare to B는 반드시 0이어야 한다. 이것도 규약이잖아요. 이게 만약 깨지면 예를 들어 트리스나 트리맵 같은 정렬 기반 콜렉션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것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트리셋이나 트리맵 같은 애들은 기본적으로 compare to 결과를 가지고 객체들의 순서를 정하고 트리를 구성하거든요. 그렇죠. 정렬해야 하니까. 근데 내부적으로 중복을 허용하지 않거나 특정 객체를 찾을 때는 equals의 결과도 암묵적으로 고려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두 메서드의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equals로는 같은 객체인데 compare to 결과는 0이 아니다. 그럼 컬렉션이 혼란에 빠져요. 어떤 식으로요? compare to로는 다른 놈인데 하면서 중복 저장을 해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compare to 결과는 0인데 equals가 false면 같은 위치인데 다른 놈이네? 하고 객체를 제대로 찾거나 삭제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정렬 기준이랑 동등성 기준이 다르면 컬렉션이 헷갈리는군요. 네, 그래서 이 둘의 논리적 기준, 즉 같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반드시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정렬 기반 컬렉션들이 예측 가능하게 잘 동작해요. 자,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자바 객체 비교의 핵심들, 이퀄즈와 해시코드의 그 중요한 규약부터 시작해서 인테저 캐싱의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컴페어투와의 일관성 문제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면접에서 그냥 외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원리를 아는구나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었죠. 네, 맞습니다. 특히 그냥 메서드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해시 기반 컬렉션이나 정렬 기반 컬렉션에서 얘네가 왜 중요하고 만약에 규약을 안 지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 연결고리를 설명할 수 있다면 면접관 입장에서 좀 아는데? 하고 느낄 겁니다. 그렇죠. 단순 문법 암기를 넘어서 시스템 동작 원리나 성능까지 생각하는 개발자라는 인상을 줄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요. 여러분도 한번 객체의 논리적 동등성, 그러니까 이퀄스가 판단하는 같음과 객체의 고유한 정체성, 시스템점 아이덴티티 해시코드가 보여주는 메모리상의 유일함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실제 애플리케이션 설계할 때 특히 좀 복잡한 도메인 모델을 만들거나 데이터를 다룰 때 어떤 의미를 가질지, 또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더 좋을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이 고민이 분명 여러분의 코드 설계 능력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